마음 건강에 대한 주제로 매주 토요일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15번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봅니다. 이런 상황들 아마 살면서 많이들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나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 그게 내 아주 친한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좀 곤란에 처한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타인의 삶에 좀 기여한다는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채울 때 상당히 또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타인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누구나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누군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자, 이때 되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충고나 조언을 했다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가 쉬워요. 야, 너 좀 들어봐.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야, 너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딱 고쳤으면 좋겠다.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나 네 말대로 앞으로 좀 똑바로 잘해볼게. 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면 니나 잘하지 뭐라고 한다든지 뭔가 약간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마다 자기 경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내가 방에 혼자 있고 싶은데 누군가가 노크도 없이 문을 펄컥 열고는 갑자기 들어와요.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쁘고 혹은 되게 뭔가 상대방한테 약간 공격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해요?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안 돼 그러면은 잠깐 참고 들어와도 돼요? 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의 경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죠. 심리적인 경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좀 안정적이고 자기만의 공간이나 아니면 좀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불쑥 야,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라고 불쑥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은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약간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줄 때도요 노크를 한번 해주면 좋아요.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이게 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도 몰라서 내가 좀 망설여지지만 혹시 그래도 말을 해도 괜찮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안 해, 싫어 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되고요.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한다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좀 더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3자를 빗대서 가령 선생님 살만 빼면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몰라 안 되는 건 어떻게? 이제 환자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럴 때 살짝 돌려서 우회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좀 선생님 같은 분들 중에서 제가 한번 다이어트를 권유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체중을요 한 5kg 정도를 빼셨어요. 한 달 만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라고 그분한테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제3자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을 좀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내지는 그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겠죠. 자, 또 하나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토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어떤 책에서 받았던 메시지라든지 혹은 텔레비에서 봤던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 어떤 롤모델의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콕 박힌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아마 좀 이렇게 크게 바꿔놓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듣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들려주게 되면은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충고를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되게 똑똑해요. 절 닮아서. 네. 그리고 뭐든지 배우면 상당히 빨리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빨리 배우니까 끈기가 좀 부족해요. 그것도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배우다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금방 질려하고요. 그만둬버려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과제를 제때 제출을 못했나 봐요. 아마 온라인 수업이라고 방학하고 좀 비슷하게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제를 제때 제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네가 학교 성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친구는 그 수업이 되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이메일을 제가 받았을 때 야 이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위한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한의원이 요새 좀 너무 어려워. 저희 아이들은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와서 그래서 경영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아빠? 그래서 아빠가 직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아빠가 너희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어떤 직원을 해고를 시키고 어떤 직원을 좀 계속 데리고 가면 좋겠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디 한번 말해봐 라고 되게 관심을 나타내더라고요.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되게 똑똑하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좀 불성실해. 아침에 자주 지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막 변명을 하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고 또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 뭐 자꾸 좀 빠지려고 그러고 남들한테 좀 일을 미루고 좀 이래. 근데 뭘 가르쳐주면 되게 잘 배우고 또 실수도 적고 그리고 일은 하는 거는 또 빠릿빠릿하게 잘해. 또 한 친구는 그래서 또 한 친구는 조금 멍청해. 가르쳐주면은 한 번에 잘 못 알아듣고 한 세 번, 네 번 얘기해줘도 자꾸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 친구 장점은 좀 성실해. 그래서 뭐 하나 한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계속하고 아침에도 가끔 보면은 가장 일찍 나와가지고는 한의원 이렇게 정리정돈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좀 실수는 많기는 해. 자, 근데 어떤 친구를 좀 데리고 가고 어떤 친구를 해고하는 게 더 좋을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답을 해주기를 아빠 똑똑한 친구를 잘라야 되겠어. 왜? 그래도 좀 멍청한 친구는 그래도 계속 해가지고 꾸준하니까는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똑똑한 친구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발전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날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뒤로는 다시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이메일이 날라오지 않더라고요. 네, 가끔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되게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더 이상 나을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끔씩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원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가끔씩은 담배를 끊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제가 만나봬요. 예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정말로 담배를 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대요. 몇 번이나 시도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한 19번 정도 시도를 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저랑 저희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랑 같이 치료를 했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분이 6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물어보니까는 여전히 잘 끊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축하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선생님, 저희가 했던 치료가 그 앞전에 했던 19번의 치료에 비해서 특별히 그렇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좋아졌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제 고민을 하세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앞서 19번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가장 처음 이제 끊어보려고 저를 찾았다 그러면은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여러 번이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저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방법들로 조금씩은 아마 변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마지막
조금 그분한테 필요했던 무언가를 더 보태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성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의 시도가 꼭 성공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계속 또 다른 방법들을 새롭게 찾아서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정말로 적합한 어떤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죠. 아유 선생님 뭘 그래요? 더 해봐요. 끈기가 부족하구만 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마 그냥 빈정상해서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들려주고 나면은 조금은 더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그분의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 사람만을 위한 메시지를 내가 전달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